오늘은 ETF 트렌드 2020의 저자이시고 서강대 교수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네요.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84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와서 뭐 3분기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8월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지금부터 시작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지표가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뭐 전일 유럽 주가가 거의 3~4%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도 2% 이상 떨어졌고 전 세계 주가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거기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럽 시장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가격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어떤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유럽도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갔고요. 특히 유럽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2분기 성적이 더 나쁘거든요. 그런데 뭐 유럽 통합 재정주권 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유럽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오른 데에 대한 뭐 반작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계속 이야기하시겠지만은 뭐 세계 주가가 3월 급락했다가 4월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 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이제 오늘로써 이게 좀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어떤 좀 지지부진한 아니면 하락의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이제 조정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뭐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뭐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거기다 M2 유동성까지 포함하더라도 지난 말 8월 말 현재 한 24% 정도 가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었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조정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간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간 조정도 있고요. 지금 나스닥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500도 최근에 뭐 8%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2,9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뭐 그렇게 미국 주식처럼 그렇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적은데요. 아마 우리 주가도 뭐 앞으로 5 내지 10% 이런 조정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조정의 폭이. 뭐 3월 달에는 사실 예상되지 못했던 충격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3월 조정에 비해서는 이번 조정은 큰 조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조정은 사실 단기에 급락해 버렸거든요. 또 급등하니까 대응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은 제가 뭐 지금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8월 초에 코스피가 2,458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점으로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서 좀 반등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한 달 정도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현명한 건가요? 이걸 그냥 뭐 조마조마하지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뭐 내년 초 가면은 우리 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2018년 1월 달에 2,600이 좀 넘어가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이번 상승 국면이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국면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주식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용잔고가 17조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사신 분들은 조금 견디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 이게 이 종합주가 지수로 네. 한 5에서 10%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10%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개별주에서는 그 영향이 그렇죠. 커지나요? 개별 종목 보면은 굉장히 크죠.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5 내지 10% 떨어진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별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를 그렇게 받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고 거의 시가총액 한 30% 차지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안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은 사실 제 주변의 사람들 7월까지는 돈 벌다가 8월 들어서는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올랐던 거 언택 관련주 이런 것들도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이미 그 10% 이상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고점에서.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종합주가 지수에서 큰 비중이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리지 않음에도 10%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주식은 그 곱절 뭐 그렇죠. 이게 되겠네요. 저는 왜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뭐 10% 정도 조정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뭐 10% 정도 뭐 그냥 간단히 참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 샀다는 분들은 이게 주가가 어떤 종목은 20%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저는 상승 국면에서 크게 보면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그 신용 잔고쓴 17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평소보다 어느 정도나 많은 양인가요, 이게? 그 이제 시장 규모도 커졌지만 절대치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죠. 과거에 별로 10조 이하였었고요. 특히 아마 그 3월 달에는 뭐 5, 6조 정도 제 기억이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차이가 지금 엄청 늘어났네요.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조정장에서는 그런 게 더 큰 어떤 그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조정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간이. 그러니까 증권에서 돈을 그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거든요. 산 주식을 담보로. 근데 그 신용 주가가 떨어져 신용 융자 비율이 몇 % 이하로 되면은 그거를 팔게끔 돼 있어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하지. 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셨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싸게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이때가 주식을 지금 들고 있지 않은 분이거나 아니면 뭐 있어도 현금 보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 빌려서 뭐 주식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조금 저 여유 자금 있을 때 뭐 은행에 지금 돈을 맡겨놓으셨다면은 그 돈 가지고 이런 기회에 또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디에 그 좀 뭐랄까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까지는 뭐 언택에 집중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점 논란도 있었고요. 어느 섹터가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코로나가 지금 2차 확산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사실 세계 주가가 급락한 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다시 둔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 이런 것이 지속되니까 저는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비대면 사회로 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전략하고 살아라.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언택트 관련주라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뭐 보통 종목별로 1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라고 그러는데요. 오를 때 그런 종목이 다시 오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각종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좀 모색되고 있지만 그게 전기차하고 2차 전지거든요. 특히 저 최근에 LG화학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저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이런 주식들이 다시 그 상승을 주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 뉴딜 펀드니 뭐니 하면서 뉴딜 지수도 만든다 그러고 이런 뉴딜에 관한 것도 이제 사실 그쪽 신재생에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거죠. 정부가 일부 투자 자금을 대고 나머지 일부 우리 저 국민 자금도 그리 모아가지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예, 그쪽 산업이 성장하고 그쪽 주식도 오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릴지, 근데 정부가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언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는 텍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근데 지금 교수님은 다시 2차 팬데믹 때문에 다시 언택이 부각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추세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택 뭐 이런 거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다른 종목보다 좀 못 올랐고 지금 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매수할 만한 종목이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매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그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한국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이죠. 특히 우리나라 그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와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일평균 수출이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그 9월 20일까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은 규모로는 19억 1천만 달러로 그동안 16억 17억 달러 유지하다가 19억 달러 좀 넘어섰는데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0%거든요. 9월에는 원래 일평균 수출, 뭐 추석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은 높은 달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됐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저는 일평균 수출 이런 걸 많이 보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금 안 사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그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이건 글로벌 상황인가요? 네.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한국 주식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금의 흐름이? 주로 안전자산인 채권형 쪽으로, 그쪽으로. 그런 현상은 어떤 것을 예측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올랐다,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그 연기금들이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절할 때 기간마다 다르지만 채권 60, 그 다음에 주식 40, 이런 정도로 크게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3월에는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 비중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40%에서 35%, 20% 줄어들었죠. 아, 가격이 줄어드니까 총액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 사는 거죠. 주식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기금도 3월 달에 주식을 엄청 4월 달에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주식 비중이 일정 비율 거기다 정해놨는데 그 상한선을 주식 비중이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팔고 있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 비중. 근데 문제는 그런 연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한 번에 다 사놔버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싹 사고.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연기금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지면 주식 비중 더 사가지고 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그 비율, 그걸 이제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걸 이제 맞춰나간다는 거죠. 그 비율을 다 정해놨어요. 채권 얼마, 주식은 얼마,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얼마, 그 비중 정해놓고 상하 몇 퍼센트 정도까지 그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고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4월 달에는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고 지금은 올라버렸으니까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국내 기관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이 그 3, 4월 달에 주식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